저희가 준비한 1위와 4위 이제부터 만나볼 차례입니다. 화요일 뉴스톱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연일 지난주부터 폭로 성격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입만 열면 탄핵일 텐데 감당이 되겠냐라고 거친 말까지 했지만 용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그동안의 명태균 씨 폭로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될 만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나 공개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저격 이후 말입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장이 11월 3일 날 연기나 잘해라. 그거 원래 제가 한 말이거든요. 연기나 잘해라는 뭔지 아세요? 여사가 물어봐요. 우리 오빠가 지금 상태가 어떠느냐, 지금 상황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재원 씨한테 물어보세요. 코바나 컨텐츠 한번 가본 적이 있는지. 대통령 집에 가본 적이 있는지. 아니 바깥에 묶어놓은 개가 방 안에 애완견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참 보면서 곧 철창에 들어가야 될 개가 겁에 질려서 마구 짖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사실 애완견이 아니고 어떻게든 하나 얻어보려고 이리저리 따라다니면서 여기저기 꼬리치는 그런 불쌍한 개죠. 그리고 빨리 철창에 보내야 해가 없을 텐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묶여있는 개가 아니고 독립군 개예요. 제가 무슨 묶여있나요? 이 상갓집을 전전하면서 먹을 것을 얻으러 다니는 상갓집 개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명태균 씨의 저격성 발언을 한 이후에 명태균 씨가 SNS에 이런 글을 하나 씁니다. 화면을 볼까요? 여기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SNS 그림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김재원 씨의 강력한 요청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명태균 씨가 직접 이렇게 본인의 네스에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 내용. 전반적인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서 카카오톡 대화본 캡처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볼까요? 내일 준석이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철없이 점, 떠드는 점, 우리 오빠 점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명태균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한다고. 김근식 교수님.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참담합니다. 참담하고 그동안 이제 명태균 씨가 촉발된 사건이 바로 이제 이른바 김영선 의원의 공천 개입 논란이 이제 인터넷 매체로 보도가 된 건데요. 그 부분은 사실 별 실체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의원 사이에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중간에서 이러저러한 상의와 건의를 드린 건 확인이 됐지만 공천 개입이라고 할 정도의 실질적인 실물 증거라든지 그런 내용들 정황은 없었던 걸로 정리가 됐는데 문제는 명태균 씨 이러저러한 자기 주장들이 국민의힘의 많은 유력 정치인들과 연관이 되더니 급기야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듯한 단어가 나오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와의 직접적인 카톡 문자가 이제 실물로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공천 개입 논란 의혹이 있을 때는 실물로 공개된 건 없었습니다. 이른바 제3자가 녹취를 파일을 전달했다든지. 본인이 직접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명태균 씨가 직접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실제적인 대화 내용을 실물로 공개된 건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적이고요. 내용은 아마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이게 아까 우리 애국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배경이 김재원 씨가 자기를 무시하니 김재원 씨가 자기를 정말 이상하게 취급을 하니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카톡 내용 중에 고른 게 뭐냐면 얼만큼 김건희 여사가 자기한테 의지하는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내용만 뽑은 거예요. 그러게요. 다른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정도로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매달렸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가장 극적인 대화 내용 뽑은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내용을 공개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어찌됐든 간에 명태균 씨 같은 선거 브로커든 협작꾼이든 여론조작 기술자든 간에 이 사람하고 수시로 소통을 해서 상당히 의지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실무로 입증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이게
저는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상당히 부담이 될 거고 이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향후 반응이나 대통령실의 반응은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저기서 나오는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에 대한 그 언급. 저걸 이제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게 아니고 친오빠를 지칭했다고 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게 오빠라고 하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라고 한다면 예. 아 정말 김건희 여사가 지금 우리가 선출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긴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보고 있나? 예. 이 부분도 상당히 충격적이고 참담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요. 그러니까 이제 김근식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얼마나 이 대화 내용의 오빠가 누구든지 간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의지하고 마치 보기에 따라서는 매달리는 듯한 모습 자체가 참담하고 충격적이라고 했는데 네. 뭐 철없이 혹은 떠드는 무식하면 뭐 지가 뭘 한다고 이게 정말 이 우리 오빠라는 표현이 만약에 윤 대통령이라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보는 듯한 시선까지 녹아들었다. 이게 더 참담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두 번째 참담하다는 게 그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고 지금 해명을 했습니다만 예. 이건 곧 드러납니다. 명태균 씨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가장 극적인 내용의 대화만 지금 캡처해서 보내준 건데 예. 이 부분을 다시 또 오빠가 안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만약에 저게 오빠라고 지칭한 사람이 정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예. 부부 사이가 어떤지는 뭐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김건희 여사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여염집 우리 부부 생활하는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고 상상 초월하는 참담한 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근식 교수는 개인적으로 우리 오빠가 윤 대통령이라고 아예 규정을 하고 보시네요. 저기서 친오빠가 나올 리가 없죠. 왜냐하면 준석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준석이와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도중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친오빠를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준석 대표도 친오빠를 만난 적이 알겠습니다.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기서 나와서 이야기할 때 그 명태균이 친오빠를 만날 이유도 없죠. 예. 명태균이 친오빠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죠. 예. 저는 맥락상 정황상 저는 그 대통령께서 오늘 내놓은 입장은 곧 명태균 씨나 아니면 다른 기타 기자들이나 언론 취재에 의해서 곧 그 기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허. 처음부터 다 일단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기웅 대변인님 대통령 몇 년 보좌하셨죠? 제가 21년 6월부터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2년여간 윤 대통령을 보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사석에서 뭐라고 부르던가요? 사석에서 후보라고 하죠. 저희 앞에서 후보라고 하고. 후보? 아니, 캠프 땐? 그렇죠. 후보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사담이 예전에 이제 국민들이 좀 알 수 있는 예. 전화 녹취가 하나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가 예. 여사하고 통화를 할 때 그때 표현이 우리 아저씨는 안희정 지사를 좋아해. 그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제가 오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듣지 못했는데 예. 여하튼 오빠라는 표현보다는 아저씨라는 얘기를 저는 알고 있었고 사석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한테 하는 건 아니죠. 예.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과 여사 사이에 이제 나이 차이가 10살 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스님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소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하면서요. 아저씨 예. 아저씨 부르다 그래서 이게 입에 배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뭔가 대통령이나 후보에 대해서 이상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예. 예전에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아저씨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예. 그럼 공적인 부분에서는 캠프 시절, 마치 윤석열 캠프 시절에는 후보, 그럼요. 윤 후보, 네, 예. 그리고 사석에서는 이제 서울의 소리 7시간 녹취록에는 이제 네. 아저씨. 네.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대통령을 어떻게 일컫는지를 직접 들으신 적이 있어요?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게 오빠라는 표현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도 예. 처음에 녹취록 관련해서 얘기할 때 예. 오빠라는 부분 본인이 부정을 했습니다. 예. 오빠라는 얘기가 이게 저희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초반에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명태균 씨가 뭐 물론 여당에서는 뭐 조작범 혹은 뭐 사기꾼 정치 브로커라고 얘기했지만 네. 이 맥락상 명태 씨가 그러면 우리 오빠를 김건희 여사 친오빠로 비판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올린 겁니까 그러면? 저는 그 명태균 씨가 올린 취지는 대통령을 염두에서 했고요. 제가 이 얘기가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예.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존재에 대해서 예. 야당 그리고 선거 때
뭔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뭔가 비선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그거를 주시하는 쪽이 야당 쪽에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빠의 어떤 존재,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행동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캠프 내에서 예. 뭔가 좀 주시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빠란 얘기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 상상입니다. 왜냐하면 전제 자체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제 상상의 나래를 좀 펼친다면 2년여간 뭐 네. 대통령을 보좌한 네, 경험도 그렇습니다. 있으시니까. 뭐냐면 이게 보면 저도 선거를 뛰었지만 이게 대통령 된 다음의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선거 때 알겠습니다. 가족들 주변에서 뭔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친오빠가 연락을 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이렇게 풀지 알겠습니다. 않았을까? 예. 일단은 뭐 새로운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일단 뭐 물론 7시간 녹음 파일에도 있었지만 김건희 여사가 남편이 대통령을 사석에서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는 종종 들은 바가 있다.